자,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나 어떤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직도라는 건 정부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의 구조와 변화, 어떤 권한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조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아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나 조직도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2번에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보시면 이쪽에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요 일러스트레이션에 요 모양이 스마트 아트.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로세스형 중에 지금 고를 형태는 여기 네 번째 있는 강조 프로세스형, 이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강조 프로세스형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선택해 보셨나요? 자, 얘는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어디를 움직이냐면 요 가장자리에 있는 요 선 있죠? 선에서 끌어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끝에 보시면 동그란 표시들 있을 거예요. 이게 크기 조절 버튼인데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가 삽입되면은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이렇게 발을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도형을 추가하실 건데 05번의 내용처럼요. 수준 1의 첫 번째 사각형 여기 선택을 하시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도형 추가가 있어요. 이 도형 추가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앞에 도형 추가는 요 앞쪽에 도형을 추가하겠다 이거고 뒤에 도형 추가는 이 뒤에 도형을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뭘 누르나 상관은 없는데 책에서는 앞에 도형 추가를 누르랬으니까 앞에 도형 추가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도형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글씨를 적으실 때는 이렇게 도형을 선택해 놓고 글씨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여기 세모 있죠? 요걸 눌러서 이쪽에다가 글씨를 적는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선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글을 적어도 되고 여기 클릭해서 여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제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밑에 거를 찍어보고 글씨를 적어볼게요. 예비조사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클릭해서 적어보면은 이렇게 여기다 클릭해서 적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클릭해서 적어도 되고 이게 불편하면 이걸 나오게 해서 여기다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목표지역 평가 제3단계 시추 위치 선정 결정 제4단계 시추 자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은 다 작성이 되었죠.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얘를 찍어보면 이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 만약에 여기서 억지로 내려야 될 때 엔터를 쳐버리면 이렇게 문단이 내려가 버려요. 그쵸? 이게 아니라 엔터가 아니라 엔터를 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쉬프트 엔터라는 게 있어요. 쉬프트 엔터는 문단을 끊지 않고 밑으로 내려주는 게 쉬프트 엔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적어도 목표지역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여기 옆에 평자가 같이 붙어서 나오신 분은요. 역자 뒤에서 아까처럼 쉬프트 엔터를 쳐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177페이지 02번 모양 만들겠습니다. 일단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추고요. B열은 열너비를 2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립생활센터라고 적을게요. 일단 글꼴은 휴먼 편지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글꼴 색깔은 그냥 녹색 주세요. 자, 스마트아트는 계층 구조형의 조직 도형을 골랐는데요. 삽입에 보시면은 스마트아트 여기서 계층 구조형의 첫 번째 있는 조직 도형을 고릅니다. 이제 조직도 같은 거 만드실 때 활용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스마트아트 치고는 좀 어려운 편이라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게 상위 수준인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게 하위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 이 중간에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요거를 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립생활센터에 보면요. 첫 번째 상위 수준엔 소장이 있고요. 두 번째 상위 수준에는 사무국장이 있어요. 여기 세 개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그 항목을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소장, 여기 사무국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근데 이 사무국장 밑에도 보면은 하위 수준이 3개가 달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도형 추가를 할 건데 여기서 앞에 도형 추가나 뒤에 도형 추가는 같은 수준을 늘릴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에 도형 추가는 같은 수준의 이 앞쪽에 도형을 추가할 때고 뒤에 도형 추가 같은 경우는 같은 수준의 뒤쪽에 추가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위에 도형 추가는 뭐냐면 이 선택된 수준의 상위 수준을 추가할 때, 아래 도형 추가는 선택되어 있는 수준의 하위 수준을 추가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아래 도형 추가를 한번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도형 추가를 해서 뭐 앞에나 뒤에 도형 추가를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텍스트, 요 수준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아웃을 표준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다음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소장, 여기는 운영위원회, 여기는 사무국장, 여기는 경제활동팀, 교육의료팀, 이쪽은 기획 홍보팀. 자, 이렇게 맞추시면은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178페이지 스마트아트 스타일 적용하고 스마트아트 스타일의 색 변경하기인데요. 아까 전에 천연가스로 다시 가서 다시 해볼게요. 스마트아트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아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스마트아트 도구라는 게 뜨고 여기에서 스마트아트 디자인을 가보면 스마트아트의 레이아웃이나 색 변경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마트아트의 스타일을요 눌러보시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한 효과, 이게 효과 이름이 올려놓으면 이름이 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보통 효과, 얘가 강한 효과, 그죠? 그 다음 스타일의 색을 변경할 때 그 옆에 이제 색 변경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색상형 강조색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색상형 강조색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워드아트 스타일의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책에 있는 색깔과 조금 다른 이유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180페이지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2번도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시트 2번에 자립생활센터에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보시면 색 스타일을 먼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을 여기서는 보통 효과를 주라고 했으므로 보통 효과라고 이렇게 모양 나오면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스타일의 색은 색상형 범위 강조색 4 또는 5를 주랬는데 색 변경에서 색상형에 얘 이름은 강조색, 얘는 강조색 2 또는 3, 얘는 3 또는 4, 얘는 4 또는 5니까 요걸로 누르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는 걸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잘 되신 분은 이게 얼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181페이지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를 바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일단 추가하고 A열은 1로 맞추고 B열은 29로 설정을 할게요. 여기는 신용평가 시스템, 얘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HY 나무 M,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29포인트를 쓰니까 20포인트구나. 20포인트. 그 다음 색깔은 그냥 자주색 계열 고를게요. 자, 그 다음 이 밑에다 스마트 아트를 만들 때 삽입의 스마트 아트, 여기서 모양은 세로 블록 목록형을 선택하시는 거였죠. 자, 수준이 하나 더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요 세 번째 텍스트에서는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하나 더 하신 다음에 이거의 옆에 도형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의 하위 수준을 추가하기 위해서 도형 추가에서 아래 도형 추가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나머지 내용 적으면 되죠. A,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워드아트,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여기서 골랐을 때 요 평면으로 고르시고 그 다음 색 변경은 색상형 범위 5-6, 5 또는 6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맞춰서 배치해 주신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모양 가볍게 만들어 보시고, 자, 차트는 매입량이나 매출량 등의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그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표를 좀 먼저 만들 건데 A열의 연럽비를 1로 맞춰주시고 B에서부터 F는 연럽비를 12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B 15셀에다가 내용을 적기 시작했죠? 여기다 커서 놓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일단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B17에서부터 F19까지 이렇게 표 범위를 잡아주세요. 표의 범위를 잡으시고 나서 삽입해 보시면 차트라는 부분에 세로막 대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차트를 이렇게 위쪽에 배치를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맞추실 때는 Alt를 누르시면서 맞추시면은 셀에 맞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했다면 이번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할 건데요. 차트를 선택을 해 놓았을 때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있어요.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스타일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빠른 레이아웃에서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뒤로 넘겨보면은 여기서는 모양을 첫 번째 있는 형식 같죠? 요 모양 레이아웃 1번으로 일단 골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차트 스타일인데 이렇게 눌러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보여요. 여기에서 해당 모양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차트의 스타일이 적용된 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스타일 6번 정도 서식을 줄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책이 2016 버전하고 많이 다른 점은 차트 스타일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주로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기능적으로는 틀린 부분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색 변경하고 레이아웃에서 스타일 바꾸는 거 그런 거 정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스타일을 이렇게 가볍게 적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거는 어려우신 게 없으셨다면 그 옆에 있는 실습 문제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트를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표를 먼저 만들게요. 자, A열은 1, 열너비를 1로, B열은 열너비를 14, 그리고 C열에서부터 F열까지는 열너비를 1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내용을 적을 거는 15셀에다가 내용 적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원형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 잡지 말고 요 내국인 범위에 해당하는 요 부분까지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삽입의 원형 차트 중에 지금 3차원으로 나왔죠. 3차원 원형. 이렇게 골라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고 배치하시고 여기서 색깔 바꾸려면 색 변경, 여기 스타일에서도 모양 마음에 드는 형식을 고르시면 되죠.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를 원하면 이런 거를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골라주시면 굉장히 쉽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스타일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편집하고 차트 이동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차트 편집 부분은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 이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디자인하고 서식이라는 정황탭이 이렇게 뜹니다. 디자인에서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범위를 잘못 잡았을 때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행렬을 변환할 수가 있고, 차트 종류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차트 이동을 해서 다른 시트로 옮겨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세부적인 서식을 설정할 때는요, 서식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 채우기나 이런 메뉴들이 있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요, 차트에 대한 요소를 더 추가할 거면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 나와서 차트에 대한 옵션과 텍스트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 고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계열에 찍어 보시면은 이 계열에 색깔을 채우겠다면 채우기, 그래서 뭐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거나 단색으로 또는 그림이나 질감으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색이라면 색깔을 여기서 설정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면 여기가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채워지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는 그림이거나 아니면 질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계열에 색깔을 채우거나 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 요 옆에 도형은요, 이 계열을 선택해 놨다면 그 계열의 그림자나 네온 효과를 줄 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계열의 옵션인데요. 지금 선택된 계열이 기본축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계열과 이 계열, 지금 두 개 계열이 단위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같은 계열 축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하는 어떤 계열을 잡아서 보조축을 누르겠다면 이런 식으로 보조축이 따로 만들어지니까 설정을 해서 축을 구분을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차트가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차트 종류를 만약에 꺾은 선형으로 내가 계열 차트를 바꾼다라면은 여기서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변경 해서 꺾은 선으로 바꾸겠다 확인 누르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계열이 차트가 바뀌기도 해요. 아까 여기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여기 국내 국에 있죠. 아, 여기서 바꿨어야 되는데. 자, 국내에서 여기 꺾은 선형을 고르면 국내가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확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중축 차트도 만드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6하고 2010 버전에서 제일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바꾸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게 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랑 얘를 이중축으로 만들고 싶어요. 즉 여기 있는 국내를
보조축으로 만들어서 이중축으로 만들고 싶을 땐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죄송해요. 선택하시고 여기 보조축 이렇게 누르면 보조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축이다 하면은 이렇게 축이 가려져서 안 보여서 여기를 꺾은 선형으로 만들고 싶을 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여기 국내라는 차트 종류를 꺾은 선형으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의 모양을 다르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연습해 보세요. 191페이지에 보면 단위 1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차트에 축 제목이 나타나 있죠. 그런 거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차트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요소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 축 제목을 표시하고 싶다면 축 제목에서 여기가 가로축, 여기가 세로축인데 기본 세로축 제목을 넣겠다면 이렇게 축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단위 10억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단위 10억 원이라고 적은 게 지금 가로로 누워 있는데 이거 이제 세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가로로 만들고 싶다면 얘를 선택하실 때 축 제목 서식에 텍스트 옵션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의 상자를 텍스트 방향을 가로형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로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에 대한 제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도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요소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차트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차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바꿔보고요. 다음에 제가 ITQ 예제를 뽑아드리면서 그 안에서 차트를 만들어 보면 조금 더 뭐랄까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차트 만드는 거 가볍게 만들어 보았고요. 우리 넘겨서 마무리 실전 문제 있죠. 195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뒤에 이제 데이터 정리할 부분 또 들어갈게요. 자, 시트 하나 늘리겠습니다. 시트는요. 내가 만약 시트 4번을 선택해 놓고 시트를 추가하면 어디 추가가 되냐면 선택되어 있는 시트의 앞에 추가가 돼요. 선택되어 있는 시트의 뒤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6번이 맨 뒤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트 4번을 선택해 놓은 바로 뒤에 시트 6번이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아까 아마 요 끝에 시트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 없다라고 하셨던 분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아마 이런 경우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앞에 쪽에 시트가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시트 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트 기준에서 오른쪽에 시트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시트가 나중에 보면 맨 뒤에 있을 것 같았던 시트가 안 보였던 거죠.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가볍게 짚어드렸고요. 자, 시트는 어쨌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사원별 인사곡과 내역서라는 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차트에다가 쓴 거는 성명 그리고 개인신용도 업적곡과 외국어 능력 요만큼이 쓰였습니다. 자, 쓰인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삽입에서 세로막대가 아니라 지금은 가로막대죠. 그래서 가로막대형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는 눌러보시면은 2차원 가로막대형이 있고요. 요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위쪽에 차트 제목 대신에는 이름을 사원별 인사곡과 내역서라고 적도록 하고요. 형태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이 차트 바깥에 색깔을 칠하고 싶을 때는 선택하시고 따닥 차트 옵션에서 단색 채우기 하면은 차트에 색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차트에 색깔 채우실 분은 이렇게 채워보셔도 돼요. 색깔이 지금은 약간 하늘색 계열이네요.
이 안쪽은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이 그림 영역도 흰색으로 채우면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모양 만드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단위가 10, 20, 40, 60, 80, 100이 아니라 여긴 0에서부터 10, 20, 30, 40 해서 100까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단위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이 그에 대한 축 옵션으로 바뀌어요. 최소는 0, 최대는 100은 맞지만 여기 지금 출력 형태에서는 주 단위가 10으로 돼 있죠. 그럼 저도 10으로 바꿔보면 여기가 10씩으로 증가되는 단위로 바뀌어지고요. 자, 구현모 데이터에 여기 지금 빨간색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이 데이터가 모든 계열이 선택이 되는데 또 한 번 찍으면 해당 요소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60이라고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 추가를 해보고 이 예제는 지금 보면은 시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차트가 선택된 상태로 여기 차트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새 시트로 시트 이름을 사원별 인사곡과 내역서라고 만약 적어서 확인해 주시면 시트 이름이 사원별 인사곡과 내역서라는 시트가 생기면서 그게 차트 시트로 이렇게 생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져 있는 게 마무리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따가 자, 일단 196페이지 데이터 정렬하기 내용을 먼저 적어 주세요. 일단 지점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지점에 해당하는 비사셀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데이터라는 위에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 히읗은 오름차순 정렬, 히읗 기억은 내림차순 정렬을 뜻해요. 그래서 나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거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 이번에는 판매액과 미수금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비사셀, 사실은 셀 안에 요 지금 표 안에 어떤 셀이든 상관은 없어요. 표 안에 어떤 셀이든 상관없이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필드를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에 198페이지 참고해 주시는데 정렬 기준에선 우리가 지금 정렬할 거는 판매액 기준에서 정렬을 하고 싶고요. 정렬을 할 때 정렬 기준은 값이 내림차순인 걸로 설정하고자 해요. 그럼 이렇게 정렬하면 판매액별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 만약에 이때 판매액이 똑같다면 기준 추가를 해서 2차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정렬은 미수금 기준에서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로는 정렬이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그래서 같은 금액일 때는 이 같은 금액 중에서도 미수금이 내림차순부터 정렬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지금도 딱 보면 미수금만 보면 정렬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먼저 판매액으로 정렬하고 같은 판매액일 때 미수금으로 정렬하는 2차 정렬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정렬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 잘 되신 분은 시트 하나 더 늘려서 옆에다 MT 예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MT 예산에서는 뭘로 정렬했나 봤더니 지역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했대요. 그럼 지역에다 놓고 데이터에서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기만 하면 이천 양평 동경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됐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간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 기간이 같으면 비용으로 정렬해라. 이렇게 2차 정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렬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은
기간을 기준해서 정렬을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기준일 때 기준 추가를 해서 비용을 기준해서 내림차순을 해라.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하면은 제일 처음에 일단은 기간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요. 같은 기간 안에서 그 다음 비용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2박 3일이 3개인데 하나는 179,000원, 하나는 175,000원, 하나는 169,900원이잖아요. 그 비율대로 정렬된 거 확인되시죠? 200페이지는 다시 아까 전에 작성했었던 미수금 현황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품목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면 블루 200, 레드 300, 옐로우 100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 정렬하면 그 반대로 옐로우 100, 레드 200, 레드 300, 블루 200 이렇게 정렬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라 옐로우 100, 블루 200, 레드 300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데이터 정렬하기를 하는데요. 이 미수금 현황에 해당 셀에 커서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에서 정렬. 아까 만들었던 품목은 제거하면 되니까 선택하고 삭제할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 이 정렬 기준을 품목으로 맞추래네요. 품목. 그리고 정렬 기준은 값을 가지고 할 거니까 값으로 놓고, 정렬을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서 만들면 저번에 우리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 배웠었잖아요. 그런 표가 나와요. 여기 목록 항목에다가 옐로우 100, 엔터, 블루 200, 레드 300. 자, 그러고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그러고 확인하면은 옐로우 100, 레드 200, 블루 200, 레드 300 순으로 이렇게 정렬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미수금은 그대로 내림차순에 넣을 거면 확인하면은 이렇게 품목별로 판매액과 미수금이 다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실수 문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MT 예산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얘는 지역을 기준으로 2000양평 동경으로 정렬을 하고 싶대요. 근데 얘가 2000양평 동경이 순서가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 반대 순도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정렬. 그래서 얘를 지금 지역으로 기준해서 맞출 거니까 지역으로 맞추고 정렬을 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는 거죠. 여기다가 2000 양평 동결 이렇게 해서 추가.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고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 2000 양평 동경순으로 정렬이 됐죠. 기간도 2박 3일, 4박 5일, 3박 4일로 정렬하래요. 그럼 똑같이 커서 놓고 정렬. 이번엔 기간을 정렬을 할 건데 사용자 지정해서 2박 3일, 4박 5일, 3박 4일 해서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고 확인하면 완성. 그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 해보신 분은 마무리 실전 문제 한번 완성해 보세요. 결제 금액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제 금액에다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내림차순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큰 순서가 위에 나오게 이렇게 결제 금액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됐죠. 자, 두 번째 결제일을 기준해서 5, 27, 17순으로 정렬을 해보세요. 요거는 정렬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정렬로 갑니다. 그때 정렬 기준은 여기선 결제일 기준으로 정렬을 만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한 다음 여기다 만들면 돼요. 5, 27, 17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확인하면 나왔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시는 예제가 마무리 실전 문제였고요. 한 번씩 적용해 보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204페이지 자동 필터 사용하기고요. 요거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열은 연럽이 1로, B에서부터 F는 연럽이를 11로,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동 필터라는 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것이 필터이고요. 이런 필터링을 하기 위해 지정한 조건이 바로 필터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자동 필터예요. 그래서 자동 필터는 필터 목록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데요. 지금 뽑아볼 거는 전공 분야가 경제이면서 학교 성적이 95인 데이터를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05페이지의 2번을 보시자면 자동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먼저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 안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 데이터에 요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표가 이렇게 필터가 걸려요. 조그만한 화살표 표시들 있죠? 이게 필터 목록이라고 하는데 전공 분야가 경제인 데이터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전공 분야 필드에 있는 필터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모두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경제만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 전공 분야가 경제인 데이터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동 필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과 같은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전공 분야가 경제이면서 학교 성적이 95인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전공 분야가 경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옆에 학교 성적에 필터를 눌러서 여기를 모두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95를 찍어주시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 필터는요, AND 조건의 경우 조건을 이렇게 여러 조건을 같이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7페이지 7번처럼 자동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필터에 그 옆에 지우기 있습니다. 이 지우기를 누르면
여기 자동 필터에 걸려놓은 이 조건들을 모두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나겠죠. 자, 이번에는 209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는 직접 조건을 지정해서 필터링을 하는 자동 필터가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전공 분야가 경으로 시작하면서 학교 성적이 95 이상이거나 85 이하인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전공 분야에서 경제, 경영 이렇게 경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필터를 눌러서 이 전공 분야 필드의 필터 목록에서는 텍스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터에서 시작 문자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시작 문자가 경이라고 적고 확인을 하면은 시작 문자가 경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와서 경제, 경영이 뽑아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공 분야가 경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210페이지 04번. 이번엔 전공 분야가 경으로 시작하면서 학교 성적이 95 이상이거나 85 이하인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이 학교 성적에서도 필터 목록이라는 이 단추를 누를게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가 있을 때는 숫자 필터가 나와요. 이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성적이 크거나 같다. 여기 옆에다가 95 또는 5어 조건이죠. 그 다음 학교 성적이 작거나 같다. 85 그러면 95 이상이거나 85 이하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공 분야가 경으로 시작하면서 학교 성적이 95 이상이거나 85 이하인 데이터만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동 필터를 이렇게 걸어 보았는데요. 자동 필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 있는 이 필터 기호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그래서 자동 필터를 체크도 해보았고 자동 필터로 데이터를 뽑아도 봤으며 자동 필터를 해제하는 것까지 한번에 이렇게 확인해 보았어요. 자, 요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208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맞아요. 208페이지. 208페이지에는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옆에다가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내용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건 임대업체가 미래건설이면서 덤프트럭인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임대업체가 미래건설인 걸 뽑을 거니까 임대업체에 여기 세모를 눌러요. 그 다음 모두 선택을 풀고 미래건설을 누른 다음 확인을 하면 임대업체가 미래건설인 데이터만 나오겠죠? 그러면서 장비 구분이 덤프트럭이므로 여기 장비 구분도 또 눌러서 체크를 풀고 덤프트럭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두 개 D023과 D029가 여기서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해 보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자동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 필터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필터는 유지한 채로 지울 거라면은 그 옆에 지우기를 누르면 돼요. 자, 조금 더 뒤로 넘겨서 212페이지예요. 일단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총 임대료가 500만 이상이거나 200만 이하인 데이터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요거 데이터의 조건은 다 지워놓은 상태니까 이 총 임대료에서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
여기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서 필터를 뽑는 거죠. 총 임대료가 크거나 같다 500만 이상이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 200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는 자동 필터를 해제해보세요 라고 나왔는데 필터를 풀어버리면 되죠?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3시 51분이니까 자,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관리팀이 개발 2팀인 데이터만 표시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데이터 일단 표 안에 커서를 찍고 데이터에서 필터 그 다음에 관리팀을 찍어서 모든 선택을 풀고 개발 2팀을 찍으면 개발 2팀인 데이터만 뽑아져서 나왔겠죠?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자동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운 뒤 그러면 여기서는 지우기를 눌러서 지우고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예산이 1,500만원 아니죠.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2,500만원 이하인 데이터만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엔 예산에서 숫자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예산이 크거나 같다 1호 0 000 000 5억 또는 작거나 같다 2호 000 000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그 두 조건 중에서 맞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실전 문제까지 한 번씩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었죠? 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 고급 필터라는 거를 볼 건데요. 자동 필터랑은 달리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예요. 일단 자동 필터가 안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자동 필터는 이 표 안에서 필터링을 할 수는 있지만 표를 다른 표로 뽑아내는 거는 현재는 안 돼요. 또 필터를 할 때 예를 들어 사원명이 네트워크 보안, 이면서 관리팀이 개발팀 이렇게 엔드 조건은 되지만 필드명끼리 오어 조건인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사원명이 네트워크 보안이거나 관리팀이 개발팀 이런 식으로 뽑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뽑을 수 있는 건 고급 필터로 가능하신데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조건을 해당하는 필드명과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실제 ITQ라든지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가 더 많이 쓰여지고요. 근데 시험 말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자동 필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 두 가지 다 알아두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14페이지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일단 A열과 G열을 연러비를 1로 맞추시고요. 2열은 연러비를 14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적어주시면 되세요. 필드명을 복사하기 위해서 B4셀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F4셀도 선택해 주세요. 이대로 컨트롤 C H4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엔터를 치시면 아까 복사했던 회사명과 품목이 복사가 돼서 붙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이제 만들도록 할 건데 필드명이 붙여지면 요 H5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건을 적을게요. 별통상 그리고 옆에다가는 모자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별표는 와일드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을 뜻합니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216페이지 플러스 알파를 내용을 보자면 별표는 이메일 여러 문자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통상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품목의 모자는 같은 줄에 있죠. 이 경우는 AND 조건을 뜻해요.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216페이지 적혀 있어요. AND 조건으로 입력한 문자를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회사명이 통상으로 끝나면서 품목이 모자인 데이터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모자를 밑에 줄에다 적는다. 이거는 오어 조건이 돼요. 오어는 또는 이거나를 뜻하니까 그때는 조건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회사명이 통상으로 끝나거나 품목이 모자인 거.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다 적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고급 필터를 해볼 건데요. 217페이지 05번입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사셀 아니면 그냥 여기 표 안에 아무데나 찍어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고급 필터가 나타나면 결과는 현재 위치의 필터는 이 위치의 필터를 뽑는 거고 다른 장소의 복사는 다른 장소의 필터를 다시 복사해서 뽑을 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요 예제에서는 현재 위치의 필터를 하라고 했으므로 현재 위치의 필터. 그 다음 요 목록 범위라는 게 지금 여기 점선이 반짝반짝 보일 텐데요. 지금 이 범위가 맞고요. 이 조건 범위에는 좀 전에 만들었던 범위, 즉 H4에서부터 I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여기서 뽑아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현재 위치에 회사명이 통상으로 끝나면서 품목이 모자인 데이터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18페이지 이러한 고급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에 지우기 똑같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다시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220페이지를 같이 좀 볼까요? 220페이지에서는 아까는 현재 위치의 필터를 뽑았다면은 지금은 다른 위치에 원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 필터는 원하는 데이터를 현재 위치에만 표시할 수 있었지만 고급 필터로 뽑는 경우는 다른 위치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선 셀 범위 조건을 조금 먼저 다른 걸로 바꿀 건데 이번엔 회사명이 윤희통상이거나 품목이 점퍼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줄로 적는 거는 오어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요. 또는 커서만 놔도 돼요. 범위를 잡아도 되고. 자, 데이터의 고급. 이번에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고 목록 범위는 아까와 같아요. 여기 원래 범위가 잡혀야 되고요. 조건 범위는 조건이 될 범위이므로 아까 만든 회사명에서부터 여기 H4에서부터 I6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라는 것을 찍어서 내가 출력을 했으면 좋겠는 위치, 즉 여기서는 B11셀을 찍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출력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플러스 알파에는 다른 위치에 이것처럼 데이터를 다 뽑을 게 아니라 원하는 필드만 표시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명하고 대표자명 품목만 필요하다면 회사명, 대표자명, 품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을 위치에 먼저 붙여놓는 거예요. 자, 다시 범위를 잡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건데 목록 범위 맞죠? 조건 범위도 좀 전에 조건 범위 잡은 거니까 이 범위 잡은 거 맞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복사를 해놓은 위치 범위를 잡아서 확인을 하면은 아까 그냥 데이터 없이 그냥 찍었을 때는 모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다 나왔다면 지금 이렇게 필드명을 지정을 해 놓은 경우는 그 필드명들만 뽑아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예,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면 뒤쪽에 219페이지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현재 위치에서 예시콜이 해피니스이거나 예식 시간이 13시 이후인 데이터를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예시콜과 그 다음 컨트롤 누르시면서 예식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후에 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지금 H4 셀에 붙일게요.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조건을 만들 건데, 조건은 예시콜이 해피니스 이거나 우어 조건이니까 줄을 다른 줄에 적는 거예요. 예식 시간이 크거나 같다 13시 이후 이렇게 해서 적으신 후에 데이터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커서를 찍거나 범위를 잡으시고요. 데이터에서 고급 현재 위치의 필터를 하랬으므로 현재 위치의 필터,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든 조건, 즉 여기 시트 4에서부터 H4에서부터 I6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데이터가 해피니스이거나 13시 이후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해피니스 2개, 크리스탈 하나 이렇게가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 고급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우라고 했을 땐 여기 지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넘겨서 222페이지 시트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다른 시트에 예시콜이 다이아몬드이거나 예식 시간이 12시 이전인 데이터만 표시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예시콜을 해피니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바꾸고요. 이거나죠. 우어 조건이니까 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적는 거 맞아요. 그 다음 12시 이전은 작거나 같다. 12시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커서를 찍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른 다음에 목록 범위는 같고요. 조건 범위도 실제 바뀐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쵸?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얘가 B11셀을 찍어 놓고 확인해주면 B11셀에 이렇게 데이터가 뽑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과 같이 B11에서부터 F14셀 범위에 표시된 데이터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럼 범위를 잡고 오른쪽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되죠.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다른 위치 B11셀에 예시콜이 크리스탈이거나 예식 시간이 11시 이전인 데이터에 예시콜, 예식 시간, 예약자 필드만 표시하래요. 그럼 예시콜이 이쪽이 크리스탈 이거나니까 오어 조건 맞고요. 예식 시간이 11시 이전인데 데이터를 다 뽑을 게 아니라 예시콜하고 예식 시간 예약자 이렇게만 컨트롤 C 이거를 B11셀에다 붙여주세요. 컨트롤 V도 되고 엔터를 쳐도 돼요. 그 다음에 표를 범위를 잡거나 표 안에 커서를 찍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 조건 범위 여기 조건 범위 맞죠? 복사 위치는 B11, C11, D11 이렇게 세 칸을 잡고 엔터 치시면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요 데이터에 맞는 그런 레코드들만 뽑아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습 문제를 한번 뽑아 보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되신 분은요. 마무리 실전 문제 이것도 간단하니까 한번 뽑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좀 적어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전문직 종사 소득신고의 권효율 의사의 신고액이 첫 번째 거에는 7240000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 답안을 보면은 80400000으로 바뀌어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바꿔놓고 작업하세요. 자, 여기서 조건은 직업하고 신고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신고액을 찍으세요. 자,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옆에 필드, 지금 고급 필터를 만들 때는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조건을 적기 위해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조건은 직업이 변호사. 그럼 여기다 변호사 이거나 오어 조건이니까 줄을 다른 줄에 적는 거죠. 신고액이 크거나 같다 80,000,000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커서를 찍고 데이터에서 고급, 여기서는 현재 위치의 필터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현재 위치의 필터, 목록 범위가 지금 맞죠? 조건 범위는 H4에서부터 I, U까지 범위를 잡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이 고급 필터에 지정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지우래요. 그래서 지우기를 눌러서 이렇게 지웠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다른 위치에 직업이 의사이거나 신고액이 7천만 원 이상인 데이터에 이름, 직업, 전년도 신고액을 표시하래요. 그럼 조건은 직업이 의사. 이거나니까 줄은 다른 줄에 적는 거고요. 신고액이 7천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도 7천만 원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 뽑을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뽑을 건데 조건이 이름하고 직업, 전년도 신고액 필드만 표시하라고 했죠. 이름, 직업, 전년도 신고액을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일 부분에다가 먼저 컨트롤 V 또는 엔터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표 안에 커서를 찍으시거나 범위를 잡으세요. 둘 다 가능해요. 자, 데이터에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는 거예요. 이때 목록 범위는 지금 맞게 돼 있죠. 조건 범위는 지금 요 조건이 되는 범위, 복사 위치는 이름, 직업, 전년도 신고액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되세요.